죽느냐 사느냐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죽느냐 사느냐 전략에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신주단지님께서 태곤이 형 어제 토론 보고 무슨 생각했을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다 봤죠? 아, 네. 예. 무슨 생각했어요 어저께 보고? 그냥 봤어요. 예. 그냥 봤으면 아무 느낌 없다는 거잖아. 아니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예. 네 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분의 전략이 이제 각자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생각한 거하고 실제로 이게 좀 싱크로율이 어떻게 되나 예. 뭐 그런데 이제 관심 있게 봤죠. 오, 자 그럼 한 명씩 보죠. 이재명 후보는 어떻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판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TV 토론에 네 분이 나오면은 시간 분량이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배치도 똑같이 예. 되고 뭐 득표율, 아하.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맞아요. 의석수 상관없이 똑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1위 후보가 좀 불리한 거죠.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원래 이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똑같이 주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 등장하는 후보 말씀드리자면 권영국 후보가 제일 유리한 거죠. 오. 인지도도 높아지고 아니 뭐 권영국이 누구야? 라는 것도 있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게 올라가니까 예. 제일 유리한 점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을 보자면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되게 높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토론 잘할 거야. 그리고 예. 이준석 본인도 토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하. 뭐 모멘텀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니까 이 기대치가 되게 높은 게 있고 그다음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하고 좀 격차를 줄이겠다 이런 게 있었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그런 전략은 실점을 최소화한다는 거였겠죠. 시작할 안정적으로. 때부터 뭐 예. 이걸 내가 뭐 남들을 막 눌러가지고 더 올리고 이런 거보다는 실점 최소화하려는 전략이었으니까 각자의 전략을 그대로 구현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각자가 네. 각자 전략. 그러면은 뭐 특별히 더 득점하거나 실점하거나 아니 이런 건 그러니까 없다는 이재명 거네? 후보 입장에서는 예. 상대적으로 이제 권영국 후보는 조금 약했지만은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이 막 맹공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주로 방어였던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점수를 조금만 잃어야 되겠다. 뭐 나름대로 그렇게 된 것 같고 예.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공세적으로 아하. 나갔던 것이고 저는 어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조금 포문을 열까 이재명 후보한테 포문을 열까 그건 조금 궁금했어요. 그럴 수 예. 있겠네요. 근데 예.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상대는 나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쪽에서 표를 좀 많이 가져와가지고 내가 그렇죠. 일단 확실한 이득이 먼저. 네, 이걸 뭐 김문수를 공격해가지고 김문수 표를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이재명을 공격해가지고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 표가 나한테 오게 하겠다.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건가요? 예를 들면 보수 또는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잡을 사람은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이준석 후보다. 그렇죠. 요거를 네. 좀 주고 싶다는 그런 네. 전략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김문수 예. 후보가 빠져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김문수 후보가 제일 뒤로 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뭐 존재감이랄까 이런 게 여전히 좀 높지 못하는 그런 뭐 경제에서 조금 보수적인 이야기 많이 하셨죠. 뭐 원전 이야기라든지 규제 완화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게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런 느낌 받았어요. 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TV 토론이 있었고 또 하나 어제 중요 이벤트 일종의 공약인데 개헌 그렇죠. 얘기들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먼저 개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도 개헌 공약을 내놨어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네. 4년 중임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일단 왜 이 시점이냐라는 이야기. 이재명 후보의 한 두세 번의 개헌의 모멘텀은 윤 대통령 이제 탄핵이 이제 인용. 예. 되고 자기가 후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이 한 번 있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선거 중인 건데 첫 번째 시점은 지나쳐 보냈죠. 나 뭐 굿할 거다. 어차피 이게 그때를 지나쳐 보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대선하고 같은 날은 못하는 거 아니냐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걸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왜 기억해 보시면은 한동훈 전 후보가 처음 3년 임기 단축하고 이렇게 띄우고 그다음 한덕수 후보도 등장해가지고 맞아요. 나도 그거다. 네. 우리 개헌연대 꾸리자. 막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문수 후보로 최종 결정이 난 이후에 뭐 별로 국민의힘 쪽에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잖아요. 개헌 네, 이야기가. 그랬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지금이 이제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또 하나를 더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만은 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건 안 좋잖아요. 좀 전에 이제 조홍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예.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자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면은 차기 대통령 후보 누구 지지하느냐, 뭐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어느 정당 지지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안 좋게 나오는 지표가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뭐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아주 지속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제일 안 좋단 말이에요. 예. 제가 생각할 땐 개헌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있습니다. 이게 개헌하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헌의 골자가 뭐 하여튼 대통령에 뭘 줄이자. 대통령을 줄이고 이재명 후보는 좀 국회 권한도 늘리고 뭐 이런 그거잖아요. 식으로. 말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그 사법부 압박에 대한 비판론에 대한 대응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선보다도 대선 이후에도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렇죠? 물론 뭐 그때 현실적으로 지금 그때 이제 논의를 하니까 모든 그런 건가? 후보들이 어제 뭐 김문수 후보도 그랬지만은 아니 이번에 진짜 개헌이 되려면 예. 이번만은 어허. 6월 3일에 투표를 못 하지만은 예. 새 대통령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걸 띄워야지 저 지방선거 때 뭐 그렇죠. 투표를 하든지 총선 때 하든지 할 수 예.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구 같은 건 뜰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아, 네. 그럼 그 기구가 뜨면은 그게 뭐 이른바 협치의 기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하자. 네. 룰을 바꾸자. 근데 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참 곤란스러운 대목이 있을 거예요. 뭐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의회 독재다. 맞아요. 그 국회 권한을 예. 낮춰야 된다. 막 국회가 막 이렇게 뭐 무대뽀로 탄핵하고 뭐 이런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거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때는. 예. 그냥 국민의힘의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국회 권한을 낮추면 예. 누가 올라갑니까? 이 권력이 총량제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차기의 대통령 될 가능성이 누가 높냐? 이재명 후보. 이 높죠. 예. 그럼 국민의힘 스탠스가 예. 좀 묘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내걸고 있는 개헌안이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건데 네. 이재명 후보가 대선이 대통령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면 국회가 좀 야당이 국회 되는 건데. 무소불위의 뭐 이런 권력을 뭐 낮추자라는 계속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또 대통령 권한 낮추고 국회 권한을 높이자고 하니 국회는 또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상욱 의원까지 탈당해가지고 107석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은 소규모 정계 개편 같은 것도 늘상 있죠. 항상 뭐 있죠. 무소속이 뭐 들어간다든지 맞아요. 뭐 누가 이렇게 온다든지.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국회에 작용하는 힘도 뭔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빠지고 민주당 쪽이 높아지는 그런 힘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그럼 이건 대통령 권한 낮추고 국회 권한 높이자고 하니 그럼 또 누구 좋은 일? 그리고 흔히 옛날부터 했던 게 시민사회에 막 이런 직접 민주주의 기제를 높이고 바깥에 뭐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높이자. 옛날에 뭐 민주당이 이제 뭐 KBS 사장 뽑을 때 뭐 시민사회라든지 맞아. 뭐 현업단체 그건 또 국민의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헌이라는 의제가 예.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별로 국힘한테 좋을 일이 없고 예. 근데 또 개헌을 안 하자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대선 이후에 좀 더 크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네. 이거 개헌을 좀 그래도 드라이브 좀 걸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합의되는 이슈들은 있는 거잖아요. 뭐 4년. 4년 뭐 연임 뭐 이게 중임제다 연임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뭐 크게 그게 다른가는 모르겠고 4년 연임제라든지 지금 대선 결선 투표제 같은 것도 예전에는 이게 주로 제3세력 쪽에서 맞아요. 이야기한 거고 방금 조홍천 의원도 나는 뭐 다당제를 위해서는 악마에게 영혼도 팔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되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면은 국힘이 뭐 반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이게 뭐 우리한테 좋은 건가? 머리가 복잡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는 선거법 그렇겠네. 같은 게 같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봐야 되겠죠. 그럼 선거법 나올 때 늘상 호남 영남은 반대란 말이에요. 그 소송국가가 더 좋겠죠. 근데 이제 본인 지역 국민의힘 위치니까. 전체 파이로 봤을 때는 수도권에 돌파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중대 선거구제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네. 그게 낫다고 하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게 참 국힘이랄까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이게 대선이 끝이 아니다. 대선 끝나고도 뭐가 많다. 당장 대선 끝나고 나도 전당대회를 하니 많이. 거기다가 제가 이건 어쨌든 협치의 기제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민주당이면은 양손에 뭘 쥐고 있을 거예요. 자, 한 손에는 협치, 이 개헌, 뭐 선거법 개정 이런 걸 들고 있는 거고 한 손에는 뭐 특검법이라든지 이거 지금 뭐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 뭐 그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도 이미 맞아. 뭐 윤 전 대통령 수사하고 있고 뭐 김건희 여사 나와라 뭐 대선에 영향 미치가 못 나가 그것만 해도 와 그러면 채찍은 수사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당근은 개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구나. 대선이 재미없다 보니까 너무 진도를 제가 미리 나가가지고 뭐 이번 시험이 아니라 다음 학기 시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네요. 알겠어요. 그럼 다시 대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두 가지 평가 아니에요. 드디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이제 판이 바뀔 것이야. 요게 있는 반면에 이미 늦었다. 그리고 사과도 없는데 뭐 지금 탈당 뭐 출당도 아니고 탈당해서 뭐하니 뭐 이런 뭐 반응도 있고. 그런 생각인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안 하는 것보다. 계속 있는 것보다. 아직까지 안 하는 거랑 한 거랑 뭐가 낫겠습니까? 어쨌든 한 게 낫죠. 근데 뭐 크게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제2의 6.29 선언 이런 이야기 하지 우리가 6.29 선언에 대해서 아니 그 국민의힘 쪽에서 예전에 뭐 제2의 6.29 선언이 됐습니다. 근데 6.29 선언 우리 기억해 보시면은 물론 그 뒤에 그 멋지고 맛있는 소시지 뒤에는 소시지를 만드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겠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당시 노태우 후보가 김대중 정치 복귀시키고 직선제하고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은 난 대선 안 나갈 수도 있다. 라고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 국민들이 원하고 우리 노태우 대표까지도 이렇게 원하시니까 내가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수용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도 대환영하고 뭐 길에서 이제 뭐 맞아요. 이건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기억날 텐데 커피 공짜 뭐 오늘은 뭐 좋은 날 뭐 커피 공짜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미 무슨 다방이든가 그랬을 거라 아마. 미림 다방. 근데 이것은 기억해 보시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부터 난 지지한다. 김문수로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고 탈당의 변도 뭐 이 선거는 체제를 지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이고 나는 백의종군 할 것이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전두환이 6.29를 받아들이면서 김대중 김영삼 안 되고 나는 노태우를 적극 밀 것이고 라고 했으면 그 효과가 있었겠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백의종군 백의만 입고 종군은 하지 마라. 그런 말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크게 모멘텀이 아니 효과는 뭐 모르겠습니다. 안 하는 건 낫다. 네, 안 하는. 근데 얘기 나왔으니까 백의종군이라는 건 뭘 그냥 우리 이제 자리에서 물러날 때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그냥 상투적으로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그래도 내가 탈당은 하지만 김문수 후보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게 이런 의미로 보세요? 아니 이게 백의종군이라는 게 원래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병졸들은 뭐 백이고 흑이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그럼 이게 나는 이게 높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 뭐 장예찬 전 최고위원 복당이라든지 뭐 제가 이런 뉴스까지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계리 변호사 그 뭐 입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그게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이제 백이 종군인 것 같죠. 종군.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윤 실장이 사법부 압박 관련한 여론 요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로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긴 합니다.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CBS 노컷 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했던 여론조사고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거는 ALS입니다. 조희대 특검법 적절하다 43.8, 부적절하다 41.2 이렇게 나왔다는 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빅텐트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네네.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반 이재명 빅텐트의 동력은 떨어지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빅텐트를 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던데. 네. 왜냐하면 민주당으로 많은 사람이 가고 있으니까. 윤 실장도 이 평가에 동의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 이재명이라는 게 이제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 빼고 다 뭉쳐라. 예. 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발 빅텐트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연결되는 거예요. 예. 나 좋은 사람 뭉쳐라도 있겠지만은 명분을 주는 거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아직도 저러고 있고 국민의힘이 저러고 있는데 저쪽이 되겠어? 예. 저기 싫은 사람은 우리한테로 다 뭉쳐. 예. 가 그 빅텐트가 되는 거죠. 반윤석열 빅텐트인 거죠. 말하자면은. 이거 지금 보니까 보수 진영 인사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네. 개혁신당에서 갔던 김용남 전 의원하고 허은하 전 대표도 국민의힘 출신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김상욱 의원도 갔고 이 보수 진영 쪽에서 현역 전직 의원들이 이탈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니 분위기가 죄송합니다. 되는- 허은하 전 대표는 아직 썰. 예, 죄송해요. 김용남 전 의원은 갔고 허은하 전 대표는 그런 이야기가 두 있다. 가지죠. 썰.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되는 집이니까 되는 집. 가려고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근데 이제 되는 집에 가자고 해도 야. 명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이게 명분이 있어야 출세하려고 가는 될 것 같으니까 가는 거냐라는데 그 명분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주고 있는 거죠. 나는 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니까 예. 저거는 진짜 보수가 아니다. 어허. 라고 해서 갈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했어요. 어찌 됐건.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선거 유세를 한다는 거거든요. 지원 유세. 네. 그러면 뭔가 보수 진영에서 더 이상 이탈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뭐 나갈 사람 많이 나간. 이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국민의힘에서 주류 쪽에 속하는 분들이 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으니까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넜을 때는 어떻게 건너졌느냐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와가지고 내용적으로 아하. 중도 보수화, 예. 중도화, 중도 보수 그리고 뭐 친박의 좀 고인물이랄까 뭐 예. 부정선거 뭐 강성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거리를 두고 결정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구 가가지고 탄핵 잘했다. 문제 없다. 우리가 이걸 이기고 혁신하는 게 예.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건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탄핵 막 반대했던 분들이 예. 여전히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어허. 우리 탄핵의 강 건넌 거야. 어허. 라고 하면 그게 강을 건넌 게 되냐는 거죠. 예. 자, 그럼 이 타이밍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내일부터 지원 유세한다는 네, 거거든요. 뭐 선대위에서 직책을 받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친한계 의원들과 지역 유사를 한다. 네. 동선이 보니까 부산 수영부터 시작해요. 네. 장해찬 전 최고하고 무소속 출마했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대구 서문시장, 그다음에 청주, 그럼 마지막에 이제 원주. 네. 요 청주 원주도 시장 쪽을 많이 가던데. 요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른바 한동훈 3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어허. 안 되고 있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으로서 뭐 최소한의 예. 뭐 근거랄까 어허. 명분을 잡은 것 같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당에서 계속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고 예. 또 자기를 따르는 지지자들 의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뭐 이 선거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과거 같으면은 이명박 박근혜 때 같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조금밖에 안 도와줬니 하지만 그때 제가 돌이켜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도 뭐 크게 바라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자기 이거. 얼굴로 선거를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지금은 뭐 국힘에서 뭐 매일 뭐 한동훈 나와달라 하니까 뭐 그런데 이제 부합하는 게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예. 이제 뭐 이걸 뭐 당권용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단어를 이제 당권이라고 쓰느냐 대선 이후의 미래라고 쓰느냐 뭐 예. 그게 같은 거죠. 예. 표현이 다른 거지만은 예. 뭐 미래를 또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대선 이후에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D-15인데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지금 D-15 현재의 관전 포인트. 현재 관전 포인트는 예. 뭐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아웃복싱 수비형을 하면서 뭐 이런 크게 뭐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빅샷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김용남 뭐 이제 저 김상욱 그리고 또 국민의 당을 거쳐갔던 구민주당 출신들 뭐 예. 문병호 의원 이런 분들도 예, 합류를 예,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뭐 크게 표를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아 저기가 계속 되는 집이구나라는 효과를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야구를 하면은 자 점수를 앞서 나가는 팀에서는 매회 득점을 못 하더라도 뭐 포볼로 하나 나가고 예. 뭐 안타 하나 치고 하면 점수 못 내도 상대방을 묶어놓을 수가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 네. 효과를 하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예.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은 과감한 중도화 전략을 하기에는 때도 늦었고 뭐 모멘텀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우려하는 거는 너무 오른쪽으로 갈까 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또 물어볼게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